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네, 미국이 상승하면 즐겁죠. 제 목소리가 어제 오늘 많이 밝아지고 커진 거 여러분 느끼시죠? 네, 주말입니다. 제발 한 방 더 크게 올라오면서 이 그동안 쌓였던 이 가슴속에 채증을 좀 더 날려버리는, 대신 우리가 가진 종목만 오르는 이런 오른 상승장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또 계시더라고. 어제 이제 우리 카페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외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지, 특히 남들 다 오를 때 내 주식이 안 올랐을 때 이 기분은 정말 X 같죠. 네, 특히 덜 오른 것도 X 같은데 아예 오르지 않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번 포트를 잘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타넬리의 시작. 이 산타넬리, 작은 산타넬리, 큰 산타넬리진 않은데 기술적 반등과 함께 유가 빠지고 금리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적절하게 슬로우 다운 되고, 인플레이션 하락 방향으로 크게 하락은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모여서 그 다음에 모든 수급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성 매물들은 이미 팔만큼 다 팔았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작은 연말 산타넬리,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잃었는데 최소한 잃은 것의 한 89배에서 90%까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하락의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금리 하락의 수혜주를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반도체, HBM,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금리 하락의 수혜 종목들이죠. 이러한 종목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버리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 만약에 이것저것 자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곧버스를 사야죠. 네. 코스닥 곧버스라든지 코스피 곧버스를 사서 차라리 지수에 2배 베팅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봅시다. 다우 1.7, 나스닥 1.78, S&P 500 1.89. 네, 확실한 반등이 어제 오늘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미 증시 나흘 연속 상승 마감, 3대 지수가 1.8%씩 상승하는 큰 반등장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달러 약세, 금리 하락에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4거래일 지속 반등이죠. 네, 미 기준금리 5.25% 동결, 15년 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달러 약세, 금리 하락에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우리 유가 한번 먼저 봅시다. 그동안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 오늘 상승했다는 그 말이죠. 82.47달러, 2.55%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이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이 원인이 됐다. 국제유가 상승이. 영국이 기준금리를 5.25% 동결을 했다. 15년 만에 최고이지만 일단 동결로서 금리 상승을 멈추는 것도 오늘 금리 하락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조는 하지만 IAEA 1오염수 3차 방류의 3중수소 기준치 있더라. 환경은 대체 이걸 왜 쓰는지 저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조그마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 머스크 스타링크 손익분 기점 도달했다. 훌륭한 성과다. 이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오늘 테슬라가 크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긴축이 마감이 됐다. 금리가 하락했다가 테슬라에게 가장 큰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자동차 살려면 이제 자동차 렌트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부자들은 사겠지만 이러한 금리 하락, 자동차 구입 비용, 이런 비용들의 조달 비용의 하락,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닌가. 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6.25% 상승하며 그동안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어제 많이 올라오던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3Q의 전년비 33%가 증가를 했다. 위고비, 공급이 제한적이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오늘 인라인 릴리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가장 중시하는 우상향의 고래인 이런 비만 당뇨 치료제가 드디어 뭐 요즘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죠. 어제도 우리나라의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등이 크게 오르는데 벌써 3만 원을 뚫고 올라오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비만 치료제는 우상향하는 고래이다. 우상향하는 고래이다. 반도체와 똑같은 거, HBM과 똑같은 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직접 한국에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너무 작은 종목이어서 뭐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차라리 인라인 릴리를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는 우상향하는 고래이다. 약을 먹으면 당뇨도 치료되고 비만도 치료되고 심장도 치료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될 수 있는 좋은 만능약과 같은,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부작용들이 조금씩 줄고 저용도 하루에 한 번 맞은 거,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을 거, 6개월에 한 번 맞을 거, 이렇게 저용 주기도 바꾸는 거, 이제 경구형이 곧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면 정말로 우상향할 수 있는 반도체보다 더 획기적인 그러한 제품이다, 주가이다, 섹터이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니콜라가 수소 연료 트럭 277대를 주문을 받았다. 장중 10% 이상 상승을 했다. 미국 FTC가 아마존에 대해서 비밀 알고리즘으로 10억 달러를 벌었다. 네, 이 비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데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두들겨 맞았지만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빠지지 않고 소폭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등력이 좋았다는 거죠. 미국 달러 0.66% 하락하며 106.007로 끝이 났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9%, 2년짜리는 2.3bp 올랐네. 왜 올랐느냐? 이 장기물 발행을 좀 줄이고 단기물 2년짜리 늘린다는 그 소식이죠. 그래서 장기물은 11.7bp, 15.9bp, 16.9bp라 하락을 했지만 단기물은 상승을 했다. 하지만 10년짜리와 20년, 30년짜리가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 산타넬리의 근본적인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카페에 글도 이제 쓴 것 중에 한국 국채 10년도 어제 엄청 빠졌다. 11.8bp나 빠졌습니다. 4.170. 곧 있으면 3%대로 내려올 상황인데 이게 어제 한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나름대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됐다. 30년짜리도 1.8bp 하락. 그런데 10년짜리가 11.8bp나 하락을 하면서 상승의 효과, 상승의 그 모멘텀이 된 거죠.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애플은 2.007 상승. 뭐 주가 오늘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죠. 생각보다 살짝 좋았는데 중국 쪽에서의 그 뭐랄까요? 그 침체는 확실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화웨이에 치고 들어온 것들이 애플의 실적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2.79% 상승 435달러. 좋습니다. 인라인을 했고요. TSMC 3.11%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5%.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2점대 후반 퍼센트 정도의 다 상승으로 강하게 장이 끝났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89% 하락을 했네요. 비트코인도 0.77% 상승하고요. 34,8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10년짜리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네, 한국 10년짜리가 4.17%, 거의 18% 가까이 18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 하락은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하락의 수혜주를 찾아야죠. 금리 하락이 하면 뭐가 좋을까?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많이 짓거나 돈을 빌려서 연구를 많이 하거나 돈을 빌려서 차를 사는 업종, 이런 업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금리 상승 피해주들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바뀔 것이다. 이들이 이번 연말 산타넬리의 핵심 기업들이 될 것이다. 이미 어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HBM이 날아가 버렸죠. 그렇지만 오늘 추가로도 날아갈 확률이 있는데 문제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쫓아가야 되느냐, 줍줍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저는
뭐랄까 종가 프레임을 해야 될 것 같다. 쫓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소외감으로 힘들지만 힘들 게 뻔하기 때문에 강하지만 좀 먹을 거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쫓아가야 된다. 지금부터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은 이번에 어디까지 반등을 할 거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2,400까지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2,343인데 2,400. 기본적으로 2,400. 여기서 뭐 한 10%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2,400포인트다.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자, 골디락스도 가능하고 산타넬리도 가능하다. 네, 이제 확신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갑자기 전쟁이 격화가 되거나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 어디서 테러가 나거나 이러면 또 주가가 박살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골디락스, 작은 골디락스, 유가 하락, 금리 하락, 달러 하락 이러한 것들, 그 돈이 연말에 갈 데가 없다. 주식 말고는 이러한 것들,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골디락스와 산타넬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골디락스 징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긴축발작 징후는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 긴축발작. 지금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나는 이 긴축발작의 마지막에 와 있고 이제 꺾여서 이제는 완화 가능성. 골디락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9월 FOMC를 회기를 계기로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적 발언과 이에 따른 장기금리 속등으로 초래되었던 금융시장의 긴축발작 증상이 완화될 여지가 커졌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기대감의 강화,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 또한 다른 요인 중에 하나였던 미 재무부 국채 발행 물량과 관련된 국채 수급 여건이 4분기 중 개선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한 유가 불안 리스크가 확산되기보단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있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가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채금리 하락에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11월 17일 임시 예산 종료를 이를 앞두고 연방정부 폐쇄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지만 다시 금리를 재반등시킬 재료는 아니다. 약한 재료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11월 FOMC 회의를 계기로 미 국채금리 상단이 제한될 여지가 커진 반면에 향후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국채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들이웠던 긴축 발작 리스크는 완연히 줄어들고 골디락스가 나타날 것이다. 연마넬리로 산타넬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올랐죠. 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과거에는 빠지면 좋았는데 이제는 좀 올라줘야 22만 건을 넘어서 23만 건 정도로 올라와야. 그 다음에 다양한 다른 또 고용지표들이 작은 중요도가 낮은 고용지표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말로 딱 먹기 좋은 죽 골디락스에 와 있다, 와 간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폭발을 하고 연말은 그렇게 또 춥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미 국제 10년 금리가 꺾이고 한국도 10년짜리 10채 금리가 꺾이고 원달러는 이제 약세에서 좀 멈추고 있죠. 살짝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네, 코스피 지수도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 2,400, 2,4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다. 골디락스면 2,500까지는 찍어야죠. 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작은 산타넬리 기대감이 형성 중이다. 네, 형성 중이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주가가 빠지면 모든 악성 매물 소화가 일단 마친 상태이고 단물 쓴물 다 쏟아냈죠. 추가로 나올 악재는 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되거나 그리고 유럽이라는 미국에서 테러 정도 이런 쪽의 위험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차라리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람 많이 죽어서 가슴 아프지 빨리 끝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게 적어지는 거죠.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성은 하락 추세이며 전쟁은 온사이드하게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가고 있고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 하락 등이 동시에 나타나며 작은 그리고 단기간에 연말 골디락스와 산타넬리가 형성될 것이다. 반도체, HBM, 비만 치료제,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이 정도로 한정하면서 이 안에서 종목 선별을 해서 최소한 5개 이내의 종목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종목에서 물려있는 분들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본전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
오늘도 상승 단기 반등이 전망되며 상승이 그냥 지켜보는 전략에는 답은 없죠. 네, 그동안 터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종목별로 다르지만 일단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해볼 만한 전략이다. 추격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에서 좀 치유 좀 받으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시장을 보는구나. 종목을 또 이렇게 보는구나. 우리는 기본과 기초를 가르치 리딩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연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중에서 뭐 PBR, 뭐 재무제표 보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본 과정을 한 10강의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소통하고 싶은 시장을 좀 만들 생각인데 제가 일단 목차를 좀 잘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들을 또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는 각 섹터별로 어떠한 섹터별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뭘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종목들은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러한 강의를 크게 3개 강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어떻게 좀 섹시하고 좀 엣지 있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걸 좀 유료화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회복하고 반등하고 대박이 나는 내 주식만 오르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일요일 저녁 다음 주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